안녕하세요. 11월 6일 일요일입니다. 첫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이번 한 주 또 HLB의 움직임이 대단히 궁금한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임상의 그러한 재료 이러한 부분들은 속속히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할 만도 한 그러한 재료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주가의 조정이 보여진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지난주는 여기 41,000원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가격 조정이 심화되었습니다. 4%대. 그러면서 이렇게 현재로서는 37,550원의 HLB를 보여주었고 거래량은 43만 주대, 거래량 1억 주 정도에서 43만 주, 대략적으로 4% 정도의 0.4%에 해당이 되겠죠. 1억 주에 1%라고 한다면 100만 주의 거래량, 43만 주라고 한다면 0.4%의 거래량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위치는 지난 9월에 이곳 56,000원을 터치했었고요. 현재는 47,000원, 46,000원대의 최저점 47,000원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연말 두 달 내에 일단은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임상에 대한 발표,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또 이뮤노믹의 자회사인 메르켈 세포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FDA의 패스트트랙을 결과를 얻었습니다. 신속 승인에 대한 부분이죠. 30일 만에 됐다라고 하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어느 분께서 재료만큼 주가도 좀 상승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댓글로 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 부분이 바로 어려운 점입니다. 기업의 내용은 날로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요지부등하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끝없이 이 골파기로 모습으로 하락하지 않음에 다행스러운 그러한 부분을 무슨 우리가 공부하듯이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를 등수가 올려주는 그러한 부분처럼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식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대가들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선호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을 많이 버는 기업, 그로 인해서 배당을 늘려가는 기업,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과 기업이 탄탄해짐과 배당으로 이렇게 주주들에게 주주 이익에 대한 환원을 하면서 주주분들도 풀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상적으로 주식 투자를 권하고 있는 부분이죠. 워렌 버핏이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고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러한 대표적인 예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에 또 다른 기업적인 내용이 나와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두 가지가 언급이 되었었죠. 국내 식약처가 리보세라닙의 선낭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는 부분은 어제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계열사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의 메르켈 세포암 신약물질이 FDA의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대단히 2022년도 4월 이후부터는 대단히 빠르게, 그리고 지난 6월 이후 아스코에서의 발표 이후에 조금 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선낭암에 대한 NDA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충족 수요 높은 희귀 피부질환 FDA에 이례적으로 30여일 만에 빠른 승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국내 제작사 HLB는 미국 계열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가 메르켈세 포함 치료제로 개발 중인 세포치료 ITI 3000이 FDA로부터 패스트 트랙 대상 약물로 지정이 됐다라고 지난 금요일에 밝혔습니다. 메르켈 세포암은 피부, 진피, 표피경계에 위치하는 메르켈 세포에 발생하는 희귀 질환이며 암세포 성장이 대단히 빠르고 전이를 잘 일으켜 5년 생존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난치성 암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래요. 패스트 트랙은 심각한 질환이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에 FDA가 신속 개발할 수 있고 심사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그러한 제도가 해당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약물은 임상 설계나 허가 승인 과정에서 FDA와 긴밀히 협의하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고 아울러 임상 이상 완료 후에는 가속 승인, 우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우선 심사에도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요. 보통 FDA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서류 접수 후 60일 내로 평가 그리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렇게 메르켈 세포암 ITI 3000은 이례적으로 한 달여 만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ITI 3000은 백신 플랫폼 유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의 폴리오마 바이러스의 거대 T 항원을 결합해 만든 항암 치료 백신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2022년에 5회 FDA로부터 임상 일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아 현재 미국 프레드 허치슨 암센터에서 오픈 라벨 방식으로 환자 투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ITI 3000은 바이러스의 특이적 항원을 수장세포와 같은 항원 제시세포를 통해 면역 T세포에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T세포의 효과적 이동과 T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효과적인 이동과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이끌어내서 종양 미세 환경까지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높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또 환자의 면역을 이용하는 만큼 면역 거부 반응도 없어서 부작용 위험이 적다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이뮤노믹이 교모세포종 세포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 ITI 1000은 6년 만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마일스톤에 도달해서 이달에 발표를 합니다. 오늘이 6일이고 내일 7일이면 이제 2주 정도는 전체 분석에 발표를 하고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플로리다 그리고 뉴크 대학 이 두 대학은 동부연안에 위치하면서 최고의 학부로 이렇게 이름 있는 대학에 해당을 하죠. 뉴크 대학에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뮤노믹의 최대 주주인 HLB는 표적 항암 물질 리보세라닙에 대한 선낭암 간암 임상을 마치고 선낭암은 다음 달 초에 그리고 간암 임상에 대한 NDA 신청은 내년 1분기 또는 1월 달에 또 신청한다라고 그러니 앞으로의 임상의 모멘텀 넉넉하게 6개월, 3개월, 빠르면 한 달도 될 수 있고요. 더 빨리 이번 달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선낭암에 대해서는 이번 달 11월에 FDA와 조건부 허가 후에 임상에 대한 프로토콜 협의와 함께 12월 초 허가 신청이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진행할 예정이니만큼 올 연내에는 신청하겠다라고 하는 확률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모습을 한번 본다라면
미국의 한번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본다라면 다시금 4일째 조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3일째 조정을 보였고 지난 토요일에는 1%대의 상승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 졌고 12월에 0.5%의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재료이고요. 그래서 3일간의 지수 조정의 모습은 조금 의아해하는 그러한 모습. 어쨌든 다시금 지난 토요일 어제죠. 새벽녘에 다우존스는 1.26% 32,400에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1.28%에 1,475포인트 최근 10,000포인트 선이 가장 저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종목대에 따라 수급이 들어올까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은 어찌 돌아가게 될지 지켜볼 따름입니다. 금융당국도 현재 워낙에 금리 인상 증시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대한 카드도 만지작거린다라고 해보고요. 그러나 그 부분은 쉽게 결정할 부분보다는 OECD 국가에서 한국만이 또 유일하게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나스닥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존스는 이미 회복에 대한 부분이 완연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우존스 차트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고점 대비 얼마 10몇 프로 정도밖에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32,400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나스닥보다는 상황이 대단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증시도 일제히 상승 마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고객예탁금 50조 원을 돌파했었고 내일부터 당장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최근에 JP모간을 위주로 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대단히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 대차를 늘어나는 모습. 어제 봤겠지만은 HLB에 있어서 대차 잔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관찰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74,900주, 68,700주, 34,000주, 14만 주의 공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차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 대차의 모습을 한번 보면 외국인이 74만 주를 최근 5일 동안에 74만 주를 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얼마요? 90만 주에서 160만 주를 대차가 늘어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HLB 생명과학 지난 금요일에는 150원 11,800원인데 최근 5일간 HLB 생명과학은 대차가 15만 주였습니다. 내국인이 그 중에서 외국인이 15만 주요. 내국인이 19만 3천 주. 토탈 HLB 생명과학 대차는 지난 5일 동안에 34만 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가의 위치의 모습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저는 최근 저점에서 선을 그을 것도 없이요. 최근 저점 영역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도 좋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토스도 서서히 일봉의 모습 주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보여주었고요. 또다시 며칠째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다가 목요일 금요일 서서히 꾸물꾸물 움직이는 현재 노토스의 종가 모습은 5,640원 3% 오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HLB 글로벌 7,570원인데요. 최근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얼마요? 7,100원대라고 한다면 대단히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7,100원대라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거기에서는 조금씩 담아가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분봉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제 HLB는 37,550원인데 최근에 37,000원에 두 번 터치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41,000원대를 최근에 3번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무너뜨렸는데 이곳이 지난 10월 14일부터 움직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볼까요? HLB 테라퓨틱스 1.57 12,900원이네요. 최근에 12,500원을 지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엘타라의 모습을 크게 그림을 하더라도 이 가격은 최근에 가장 저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저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 제약의 움직임을 한번 또 살펴본다면 최근의 저점이 얼마일까요? 바로 여기 최근의 저점입니다. 14,000원 정도 이하. 현재 지난 금요일에 HLB 제약은 33,100원대입니다. 1% 13,100원. 워낙에 27,500원에 지난 9월에 거래량 녹말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13,000원 금방 14,000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또다시 용트림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대기하면서 기간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날씨가 대단히 추워지고요. 이번 주 내일 또 다시 날씨는 더욱더 차가워질 것도 같습니다. 뭐 겨울이니까 추워지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 감기죠. 코로나도 병행되는 그러한 감기, 늘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일요일 오후 남은 시간 늘 건강하시고 즐겁게 준비하시면서 내일 또다시 두 번째 주에 11월을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